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한동훈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최근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약 정치 그만하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 자, 이런 훈수를 뒀는데, 자,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마약 정치는 민주당 니들이 하고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받아쳤는데 이 공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최근 마약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마약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왔죠. 자, 최근에 연일 이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이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자,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난 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탓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추미애까지 지금 발끈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자, 지난주 한동훈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어서 정말 심각하죠. 자, 이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다.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펜타닐은 10,000원대다.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 때문이었는데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이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다.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최종 목표는 마약 근절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미 그 마약 범죄가 커진 나라들은 마약 청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지는 않는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강력히 처벌해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정말 이 10대 청소년들 이 10대의 마약 범죄가 너무나 늘어나서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그 배경에는 마약 비용이 낮아졌고 그 비용이 낮아진 데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더 활발하게 그 유통이 늘어난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검찰의 마약 수사 손발을 잘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죠. 자,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 인사들 줄줄이 이 한동훈 장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이 추미애까지 나섰는데, 자,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해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가지고 정치하고 있다. 지금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약 정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참 수준 떨어지는 표현이죠. 자, 몇 줄만 더 볼까요? 한동훈의 마약 범죄 증가, 문재인 정부 탓은 첫째, 근거 없는 거짓이고 둘째, 자신을 키워준 죽은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뱉는 배신이며 셋째,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약 범죄 증가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는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거짓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자, 어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한동훈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아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비판하던데 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첫 반응은 그야말로 갸우뚱이었습니다. 마약 정치요?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든 신조어인가 보죠? 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마약 정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어인가 보죠. 자, 그러면서
박범계, 황운하 등을 언급하면서 아니 민주당 니들이 하는 게 바로 이 마약을 정치화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그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민주당으로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서 황운하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황운하 의원은 과거 검수한 바 국면에서 마약 범죄가 5배 정도 늘어난 것, 이거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신 데다가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잡겠다는데 왜 정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근절해야 합니다. 저는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방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의 완전한 KO패로 보여지죠. 그리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 인사들이 왜 이렇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여러 번 어필을 했죠. 아니 조폭을 잡겠다, 마약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가, 왜 이렇게 반발하는가, 왜 이렇게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 여러 번 어필했습니다. 정말 이해 안 가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검경의 강력한 마약 단속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조폭들이 이 마약 유통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에 의해서 이 마약 유통이 커진 것처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조폭이 이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거기에다가 정치인까지 연루가 된다 그러면 완전히 마약으로 아주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면 대체 이 마약과 관련해서 뭔가 민주당이 연루가 돼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반응이 참 의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마약에 대해서 손 놓은 것 아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단속했었다. 수사를 축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 한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서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게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도 약화시켜 왔습니다. 자,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됐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는 대검 강력부에서 이 마약 수사 부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추미애 장관 때는 대검의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를 전담하던 이 수사를 축소시킨 거죠. 자, 이뿐 아니라 2021년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것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그 시스템도 예산이 끊기면서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찰의 그동안의 노하우, 그동안에 축적된 역량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그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에 경찰의 마약 사건 수사 기능은 강화가 됐는데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마약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2017년에 14,123명 수준이던 이 마약 사범수 지난해 18,395명으로 늘어났고 중요한 건 이 유통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라는 건데 자, 같은 기간 2017년에 마약류 154.6kg
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295.7kg, 8배가 됐습니다. 이건 드러난 숫자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그 숫자까지 감안하면은 8배인지 10배인지 20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통되는 마약 양이 늘어나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늘어난 상당수가 10대, 20대의 마약 거래라는 점. 그래서 19세 이하 마약 사범수가 4배 이상 늘었고 20대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마약 범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지금 해외에서는 중국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펜타닐을 미국에 유통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미국에서는 펜타닐로 인한 이 중독, 이 마약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펜타닐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게 유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마약 범죄에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폭 그리고 정치인의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가 됐지만, 아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 마약 범죄에 뭔가 민주당이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장관의 강력한 이런 수사 의지가 좀 빛을 발해서 이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도록 뭔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